예상치 못한 순간 벼락처럼 내리꽂히고 날카로운 바늘로 생사를 뚫는 듯하며 불로 찢어지는 듯한 아픔까지. 살면서 누구나 경험하지만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공포의 그 이름. 바로 통증입니다. 통증은 내장 조직의 손상, 염증으로 인한 손상, 신경 손상에 의한 자극을 말하는데요. 통증을 느낀다면 우리 몸속에 염증이 많아졌다는 뜻으로 그냥 두면 혈관을 타고 이동해 다른 장기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통증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각기관에 있는 모든 곳에 손상이 일어나면 우리 뇌는 아프다는 느낌을 전달해 몸을 보호하라는 신호를 내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통증이다. 피부에 상처가 나거나 타박상처럼 눈에 보이는 통증과 달리 노화로 인해 찾아오는 근육통이나 이유 없이 발생하는 통증은 그 원인을 알 수 없어 무심코 방치했다간 질병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렇다면 통증은 왜 찾아오는 것일까? 원인 모를 통증에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윤현희 씨. 고질적인 어깨 통증에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은 통증까지 그야말로 곡소리가 절로 난다는데 2년 전 단순한 어깨 결림으로 시작된 그녀의 통증. 팔을 들어올리는 것조차 버거워 보였다. 원래 컵 자리가 네. 저쪽 이 찬장인 것 같은데. 예, 여기였어요, 원래. 여기다 놔야 되는데, 예, 제가 팔 아프고 나서는 밖에다 그냥 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쓰게 되더라고요. 문제는 통증의 원인을 도통 알 수 없다는 것. MRI도 찍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별 이상이 없대요. 왜 이렇게 아프게 됐는지, 또 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아픈 건지 너무너무 답답해서 죽겠어요, 정말. 윤현희 씨를 괴롭히는 통증. 원인은 대체 무엇일까? 그 해답을 알려줄 한방재활의학과 윤재필 한의사. 윤현희 씨 그 일상을 좀 지켜봤는데 쭉 보니까 이 일상생활 속에서 습관이나 자세의 문제점들이 많이 보여요. 통증을 유발하는 습관이 있다? 우리 삶을 망가뜨리는 통증을 부르는 습관들이 잠시 후 공개된다. 윤현희 씨 그 일상을 좀 지켜봤는데 쭉 보니까 이 일상생활 속에서 습관이나 자세의 문제점들이 많이 보여요. 예, 이런 습관이나 자세들로 계속 생활하다 보면은 또 심각한 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제가 찾아가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전문가의 눈으로 본 그녀의 일상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오기 전에 한번 영상을 한번 봤는데 네. 다시 한번 영상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24시간 관찰 영상을 확인하기 전 긴장한 표정이 역력한데 자, 이게 식사하시는 모습인데요. 평범하기에 그지없는 식사 장면. 별다른 특이점이 보이질 않았다. 그런데 잘 보시면 자, 팔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팔 이렇게 테이블에 그렇죠. 식탁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식사를 하는 자세가 문제다? 밥을 먹을 때 왼쪽 팔을 식탁 위에 올리는 습관이 통증을 불러일으켰다는 것.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아파지는 거예요. 아이고. 네. 팔을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올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네. 자, 그러면은 올린 쪽 팔 어깨가 어떻게 돼요? 이쪽 팔 어깨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척추에 측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깨하고 목의 불균형과 더불어서 허리 쪽에도 골반의 불균형이 같이 유발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하고 있어요. 실제 식탁 위에 팔 한쪽을 올리면 상체가 숙여지면서 목부터 어깨,
척추까지 모두 비틀어져 근육통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심하면 목과 허리 디스크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데, 따라서 식사를 할 때 쓰지 않는 팔은 허벅지 위에 올려두면 상체가 쏠리는 것을 방지해 통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윤현희 씨의 일상 속 통증을 유발하는 또 다른 습관은 무엇일까? 그런데 이때 심상치 않은 표정의 윤재필 한의사. 편안하게 잠이 든 윤현희 씨의 모습에서 통증의 실마리를 포착한 것일까? 똑바로 누워서 계속 주무시고 계시는데 네. 잘 주무시는데 딱 하나만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계속 손을 네. 이렇게 올려놓고 주무시네요. 아, 예. 네, 손을 올려놓고 주무시죠. 습관이 네. 평소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배 위에 올려두고 자는 윤현희 씨. 팔을 이렇게 올려놓고 주무시면 팔이 어떻게 돼요? 안쪽으로 이렇게 내회전이 되죠. 예. 올려놓고 주무시니까 안쪽으로 이렇게 말린단 말이에요. 예. 그죠? 자, 근데 보통 현대인들이 요즘 네. 자꾸 이렇게 라운드 숄더 되는 원인 자체가 네. 컴퓨터 할 때도 어때요? 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예, 하니까 예. 팔이 앞으로 말리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모든 습관들 자체가 자꾸 팔을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서 하는 일들을 많이 해요. 운전도 그렇죠. 네. 운전대 이렇게 잡을 때 이렇게 팔이 내외전되고. 네. 그래서 어깨가 자꾸 말리고 거북목이 되는데 네. 일상의 대부분을 내외전하고 있는 팔. 그런데 이렇게 내외전을 오래 지속하면 어깨 안쪽의 근육과 인대가 굳어지면서 등이 굽어지고 목까지 부담을 줘 목과 어깨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잠을 잘 때만이라도 천장을 바라보고 누운 채 두 팔을 바깥으로 펼쳐 외전시켜주면 목 통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그런데 만약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도 1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된다면 그건 절대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통증이 바로 이제 장기가 보내는 SOS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을철 통증이 장기가 보내는 SOS 신호다? 통증은 피부나 근육에서 오는 자극을 뜻하는데 어떻게 장기가 보내는 이상 신호가 되는 것일까? 팔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다는 건 직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 간이 아프거나 심장이 아프다 하는 것처럼 장기가 아픈 건 못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장기가 앓고 있다는 근거가 근육통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뇌의 착각이 불러온 바로 연관통입니다. 뇌의 착각에 의한 연관통이 존재한다? 우리 몸은 신경을 통해서 뇌에 신호를 전달하고 문제가 생겼음을 알리는데요. 장기와 근육이 같은 신경다발을 공유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뇌로 통증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에 문제가 생겼어도 근육에 통증이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연관통이 나타났을 때 제대로 진단을 하지 못하면 엉뚱한 부위를 치료하다가 통증의 원인이 되는 질병을 더욱 악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근육에 문제가 없는데 통증이 한 달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장기의 질병을 의심해서 그쪽 검사를 철저히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 몸속엔 복잡한 신경망이 깔려 있어 여러 부위의 신경이 한꺼번에 뇌로 전달된다. 장기와 멀리 떨어진 근육이 함께 묶여 뇌로 전달되기 때문에 장기의 이상 신호를 근육통으로 착각하게 된다는 것. 실제 이유 없이 등 통증을 느끼던 환자가 췌장암 3기 진단을 받기도 했으며 귀의 통증이 귀가 아닌 다른 장기의 문제였던 경우도 50%가 넘는다고 한다. 알아야 산다. 우리 몸이 보내는 SOS 신호, 연관통을 잡아라. 과연 우리가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첫 번째 연관통은? 첫 번째 연관통은 바로 허리 통증입니다. 현대인은 자세 불균형 때문에 자주 허리 통증을 느끼는데 허리 중에서도 특히 이곳이 아프다면 췌장 질환을 주의해야 합니다. 오른쪽 등과 엉덩이 사이 움푹 파인 부분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췌장 질환에 의한 연관통을 의심하라.
췌장의 위치는 사실은 왼쪽에 있거든요. 왼쪽 등 쪽에 좀 가까이 있는데 보통 연관통은 좀 우측 등 쪽으로 좀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췌장과 오른쪽 등허리의 감각신경이 하나의 신경다발로 묶이기 때문에 췌장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오른쪽 등허리에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오른쪽 등허리가 쿡쿡 쑤시는 듯한 통증이 한 달 이상 지속된다면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허리 통증에 이어 현대인의 고질병 어깨 통증도 장기가 보내는 SOS 신호일 수 있다는데, 바로 간입니다. 바로 이쪽에 위치한 간인데요. 간은 횡격막의 오른쪽 아래에 위치해 있어서 횡격신경의 주행 경로와 겹치는 구간에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부분이 바로 오른쪽 어깨 윗부분과 그리고 오른쪽 갈비뼈 아래쪽 부분입니다. 때문에 무리를 하지 않았는데도 오른쪽 어깨나 이런 우측 갈비뼈 아래쪽에 통증이 느껴지신다면 이때는 반드시 간 질환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사용 빈도가 많아 그만큼 통증을 느끼기 쉬운 오른쪽 어깨. 실제 간암 환자들 중에서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이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몸속 장기는 상태가 악화될 때까지 별다른 전조 증상이 없는 곳들이 더 많습니다. 간과 췌장 외에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1위의 오명을 안고 있는 이 장기들 역시 우리에게 끊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몸이 보내는 SOS 신호, 통증을 잡아라.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1위의 오명을 안고 있는 장기는 무엇일까? 이유 없는 통증으로 고생 중인 주인공을 찾아 경기도 안성으로 향했다. 최근 부쩍 심해진 통증 때문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52세 이종숙 씨. 일상생활 중간중간 통증이 심한 듯 불편한 모습을 보였는데, 등 아래쪽에 그 허리 약간 위쪽에 이렇게 이제 가끔 결리는 것처럼 탁 하면서 이렇게 통증이 오는데 탁 때렸을 때 그 고통 있잖아요. 탁 하고 뭔가 돌에 맞은 그런 느낌? 2년 전부터 찾아온 등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마저 힘들 정도였다. 병원에 가면은 진단을 그냥 담이라고 이렇게 담처럼 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물리치료를 하고 하는데도 그런 증상이 쉽게 낫지를 않더라고요. 계속. 통증이 찾아올 때면 그때 임시 처방만 할 뿐이었는데, 지금 너무 아파서 사용하는 이런 파스도 있고요. 이렇게 부항도 지금 제가 이걸로 다 해서 부항도 뜨고 마사지기 이것도 하면서 이제 제가 다 그렇게 치료를 집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죽 아프면 제가 이렇게 다 하겠어요. 진짜 너무 아프거든요. 고통스럽고. 처음엔 단순한 근육통인 줄 알았지만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원인 모를 통증 때문에 걱정되는 상황. 차라리 어디 딴 곳이 더 아프다면은 제가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겠는데요. 이게 계속 주기적으로 다 이제 1년, 2년 막 이렇게 가니까는 저 나름 또 이게 너무 큰 병이 찾아오는 건 아닌지 나름 저도 많이 걱정이 되고 있어요, 지금. 과연 그녀를 괴롭히는 통증의 원인은 무엇일까?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다. 이종수님 오늘 등 통증 때문에 내원하셨는데요. 실제로도 저희 병원에 등 통증 때문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종수님 같은 경우나 그런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등 통증을 유발했던 이유가 바로 위 때문이었습니다. 위 건강 때문에 등 통증이 찾아왔다? 아, 위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봤더니 위에 궤양이 전정부에 4군데나 있었어요. 굉장히 좀 심한 편이고요. 예, 육안상으로는 악성이나 그런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궤양이 굉장히 심하게 있는 편이고 아마 등 통증은 이 궤양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보통 위 하면 배 앞쪽 부분을 생각하는데 등 통증이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위장 같은 경우에는 등이나 허리 쪽에서 신경이 짝을 이뤄서 올라가기 때문에 위에 궤양이라든가 위에 염증들이 많이 심할 경우에는 등 쪽에 특히 척추 왼쪽으로 1cm 떨어진 부분으로 약간 길게 나타나는 통증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에도 잘 반응하지 않고 낫지 않는 병변이 있다면 반드시 위의 건강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위염이나 위궤양하면 대부분 속쓰림 증상을 떠올리지만 실제 위산 부족으로 인해 위 건강이 나빠지면 속쓰림 증상이 없어 인지하기가 쉽지 않은데 척추 왼쪽 아래쪽에 통증이 있다면 위 건강을 의심해야 한다는 것. 등 아픈 것이 위랑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은 저는 몰랐어요. 그리고 위궤양이 지금 제가 4군데나 있다는 것에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놀라웠거든요. 그래서 난감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지금. 그렇다면 정말 위 건강을 잡으면 등 통증도 잡을 수 있는 걸까? 그래서 준비한 천기누설 프로젝트. 위 건강 되찾기 위한 10일의 변화. 그 첫 번째 방법은 위 건강 증진 운동법. 그 방법을 알려줄 김정수 신경외과 전문의. 오늘은 위 건강을 지키는 초간단 등운동법 등말기 운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르게 서서 양팔을 앞으로 쭉 뻗은 상태에서 깍지를 끼워주게 됩니다. 그런 다음 등을 둥글게 말아서 10 내지 15초 정도 유지하게 되면 됩니다. 이 동작을 3회 정도 반복을 하고 등 근육을 이완시켜주게 되면 통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도와서 위 운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숨을 내쉬면서 등을 말아주면 그 효과가 배가 된다고 한다. 이번에는 반대로 등을 늘리는 운동입니다. 깍지를 껴서 목을 받쳐준 다음에 이렇게 뒤로 젖혀주면 되는데 이 동작은 등 근육과 위장기관을 같이 이완시켜 통증을 줄이게 되고 소화력을 높여줄 수 있는 좋은 운동이라고 추천됩니다. 평소 등을 말았다 늘려주는 운동을 하루 3번씩 꾸준히 해주면 위 건강을 챙길 수 있다고 한다.